우리가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우던 태양계 행성은 모두 몇 개였을까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저 멀리 9번째 행성, 명왕성까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9개의 행성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의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과학적 드라마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과 연결된 익숙한 주제 속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격동의 과학적 여정과 지식의 변화를 탐험하는 시간이죠. 명왕성이 행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또 그 지위를 잃기까지의 과정은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과 우리가 암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태양계 가장자리의 작은 존재, 명왕성을 둘러싼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문학계는 해왕성 너머에 또 다른 미지의 행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해왕성의 궤도에 미묘한 불규칙성이 있었고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천체의 중력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죠. 이 가상의 행성은 행성 X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로엘 천문대에서도 이 미지의 행성을 찾기 위한 고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클라이드 톰보라는 이름의 젊은 연구원이 있었죠. 그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별 사진판을 끈질기게 비교하고 또 비교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끈기 있게 사진판들을 들여다보던 톰보 연구원은 마침내 1930년 2월 18일 두 장의 사진판 사이에서 이치를 바꾼 아주 희미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성 X의 흔적이었죠. 이 소식은 마치 거대한 불꽃처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신문들은 앞다투어 9번째 행성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라디오에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명왕성은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그저 희미한 점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명왕성은 미지의 태양계 끝자락에 대한 인류의 오랜 동경과 탐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죠. 아이들은 교과서 속 태양계 모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작은 행성, 명왕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명왕성은 단순히 천문학적 발견을 넘어 대중에게 낭만과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명왕성의 영광스러운 지위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천문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태양계 외곽에 대한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명왕성 주변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죠.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의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측 기법을 동원하며 밤하늘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명왕성이 홀로 외롭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얼음 천체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영역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카이퍼 벨트의 존재였죠. 이 벨트 안에서는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 혹은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5년 에리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천체가 발견되면서 과학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심지어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만약 명왕성이 행성이라면 에리스 역시 행성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둘 다 행성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행성의 정의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양계에 9개의 행성이 있다는 상식은 더 이상 확고한 진실이 아니었죠. 새로운 발견들은 과학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행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명왕성은 정말 특별한 존재일까요? 이 질문들은 과학계 내부의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오랜 상식과 새로운 과학적 진실이 충돌하는 격렬한 논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과 혼란 속에서 명왕성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2006년 국제천문연맹 총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새로운 정의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과연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될까요? 그 결과는 전 세계인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천문학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죠. 2006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 즉 IAU의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행성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정의를 놓고 뜨겁고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태양계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기에 회의장에는 그야말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일각에서는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새롭게 발견된 에리스나 세레스 같은 천체들도 행성으로 포함시켜 태양계 행성의 수를 12개로 늘리자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행성의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단순히 크기나 모양만으로는 행성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들 속에서 과학자들은 고심 끝에 세 가지 기준을 담은 새로운 행성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태양 주위를 공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 이 점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명왕성 역시 태양을 공전하고 있었으니 이 기준만큼은 가볍게 통과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기준은 충분한 질량을 가져서 자체 중력으로 거의 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찌그러지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둥근 모양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었죠. 명왕성은 이 기준도 무난히 충족했습니다.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충분한 질량 덕분에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명왕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 번째 기준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궤도 주변의 다른 천체들을 지배하고 그 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다소 복잡한 조건이었죠. 이 말은 행성이 자신의 궤도 주변에 있는 작은 천체들을 중력으로 끌어당겨 합치거나 아니면 궤도 밖으로 밀어내어 스스로의 궤도 공간을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대형 트럭이 자신의 차선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점유하듯 행성은 자신의 궤도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의 지배자여야 한다는 뜻이었죠. 안타깝게도 명왕성은 이 세 번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명왕성은 궤도 주변의 수많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 함께 존재하며 그 구역을 청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명왕성 자체가 카이퍼 벨트에 속한 수많은 천체 중 하나였죠. 이 세 번째 기준이 발표되자 회의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술렁거림이 시작되었죠.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예측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결국 치열한 토론 끝에 새로운 행성 정의에 대한 역사적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명왕성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06년 8월 24일 국제천문연맹은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재분류한다는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군림했던 명왕성이 그 지위를 잃고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태양계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태양계 모형에서 명왕성이 서서히 행성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듯한 시각적 연출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함께 과학적 지식의 변화에 대한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행성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가 한 단계 진화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주었지만 이는 과학적 지식의 성장통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태양계 상식이 재정립되는 과정이었죠. 이제 명왕성은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천체는 그저 태양계 변방의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했고 그 노력은 마침내 획기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 인류는 명왕성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9년 6개월이라는 긴 여정 끝에 명왕성과 성공적으로 근접 비행한 것이죠. 이 탐사선은 명왕성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정보들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흑백 점으로만 존재했던 명왕성의 모습은 이제 생생한 컬러 이미지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토록 궁금했던 명왕성의 맨 얼굴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명왕성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하트 모양 지형, 톰보 영역이었습니다. 마치 명왕성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는 듯했죠. 이 하트 모양 지형은 질소 얼음으로 가득 찬 거대한 평원이었고 그 주변으로는 칼날처럼 솟아오른 얼음 산맥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에 버금갈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얼음산들은 형성된 지 1억 년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지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왕성이 과거에 차갑고 죽은 행성이 아니라 지금도 지질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천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죠. 또한 명왕성에는 신비로운 푸른색 대기층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외소행성에게 이런 대기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이 대기는 메탄과 질소 얼음 입자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태양빛을 받아 푸른색으로 빛나는 모습은 마치 지구의 노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명왕성 표면에는 얼음 화산, 즉 크라이오 볼케이노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지하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빛조차 희미하게 도달하는 영하 200도가 넘는 극한 환경 속에서 생명체가 살만한 조건을 갖춘 지하 바다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명왕성의 강등은 단순한 지위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성이라는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고 카이퍼 벨트라는 거대한 영역 속에서 명왕성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가진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이죠. 태양계 모형 속에서 명왕성이 행성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각적 연출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주었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도가 더욱 정교하고 풍부해지는 순간을 상징했던 겁니다. 명왕성은 이제 태양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명왕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상식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과학적 발견 앞에서는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과학은 결코 멈춰서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니까요. 명왕성은 비록 행성이라는 이름은 잃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경이로움과 탐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매력적인 천체로 남아있습니다. 이름이나 정의가 아닌 그 존재 자체의 가치와 끊임없는 탐험 정신이야말로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지식의 틀 안에서 어쩌면 더 놀랍고 새로운 진실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명왕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져주죠. 행성이라는 지위는 내려놓았지만
외소행성으로서 명왕성이 품고 있는 가치와 그를 향한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탐구는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답니다. 이름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2015년 명왕성에 근접 비행했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활약은 우리에게 명왕성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류가 명왕성의 표면을 이토록 선명하게 본 것은 처음이었죠. 탐사선이 보내온 고화질 이미지들은 정말이지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요.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거대한 하트 모양 지형, 얼음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산맥, 심지어는 대기층까지 발견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저 멀리 떨어진 차가운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명왕성이 살아있는 듯한 지질 활동의 흔적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트 모양 지형인 톰보레지오는 질소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평원이었고 그 주변으로는 수천 미터 높이의 얼음 산맥이 솟아 있었죠. 이 산맥들은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명왕성 내부에 상당한 지질학적 활동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또 과학자들은 명왕성에 크라이오 볼케이노, 즉 얼음 화산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하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존재할 수 있다는 더욱 놀라운 추측으로 이어지죠. 태양으로부터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왕성 내부에선 여전히 역동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밝혀낸 명왕성의 모습은 행성 재분류가 단지 지위의 하락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과학적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태양계 저편의 경이로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명왕성은 더 이상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 외곽의 외소행성 무리를 대표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 명왕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름표 하나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암이라고 믿었던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이자 인류지성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익숙한 정의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험하는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와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임을 명왕성은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비록 행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잃었지만 여전히 태양계 저편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경이로움을 던지는 매력적인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의 가치와 끊임없는 탐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 우주에서 또 어떤 놀라운 발견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